가지 저희가 분포에서 경험한 케이스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은 가슴이 아파서 119를 통해서 내원하셨고요. 저희가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찍었는데 ST 분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QRS라 그러고 이렇게 뒤에서 작게 올라가는 걸 T파라 그럽니다. QRS와 T 사이에 있어서 ST, 요 사이의 공간들, 요 사이의 부분들을 ST 분절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V2, V3, V4를 보시면요, 요 ST가 요 부분들이 조금씩 다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어느 부분에서 이 ST 분절이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심장의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었구나, 그렇다면 어떤 혈관이 좁아져 있겠거나 막혀 있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심장의 앞쪽 부분, 전벽에 심근경색을 맞았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일 흔한 게 좌전하행지가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엔지오를 시행했고요. 보시면은 이게 원래 혈관이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완전히 막혀 있었고요. 여기가 LAD거든요. 좌전하행지. 그래서 스텐트를 넣고 혈류가 회복되고 잘 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보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 2, 3 AVF에서 ST 분절이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 3 AVF 같은 경우는 심장의 아래쪽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보통 여기에 ST 엘리베이션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아래쪽 부분이 막혔으니까 우측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도 들어갔을 때 우측 관상동맥이 원래 쭉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완전히 막혀서 환자분이 오셨고요. 스텐트를 넣고 나서 잘 유지돼서 회복이 잘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환자분이 오시고 나서 90분 안에 저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근처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시면은 저희가 전화를 받는 시 와서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동안 뭐 많은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올 때마다 이런 그 프로토콜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케이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43세, 이거는 제가 군포에 오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경험한 케이스였는데요. 43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급성 심정지로 내원했습니다. 헬스장을 오픈을 했는데 헬스장에서 처음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를 통해서 내원을 하셨어요. 119를 통해서 내원했는데 병원에 왔을 때는 또 환자분 의식도 괜찮았어요. 자, 119 그 구급대원 선생님께서 이거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 이걸 보시고 혹시 나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제일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이 리듬이 의미하는 거를 이게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뭐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그거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정확합니다. 역시 군포 소방서의 수준은, 자, 저는 VP입을 기대는 안 했고 이분은 이게 부정맥이 있었죠. 이렇게 안 좋은 맥이 흐르다가 여기서 쇼크가 들어가서 일정한 리듬을 보였습니다. AED를 부착했고요. AED 부착한 다음에 이 리듬이 심실세동, VP인 거를 파악을 하고 AED가 샥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급성 심정지는 심전도로 나눌 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아예 반응이 없는 무수축, 정기적인 신호는 있지만 맥박이 없는 PEA가 있고요. 무부액성 정기활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 불완전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심실세동이 있겠으며, 이런 와이드 QRS, 이게 넓은 모양의 규칙적인 리듬이 지나가는 심실빈맥이 있는데 맥박이 없는 무맥성 심실빈맥이 있습니다.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충격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ED를 우리가 부착하게 되면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기 충격이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CPR은 진행이 되지만 심실세동과 무맥성 심실빈맥은 전기 충격이 가야 된다.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심장 전기계의 전도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우 빠르고 비효율적이고 불규칙적인 박동입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짜주는 기능이 아예 소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의식이 소실되고 심정지가 오는 겁니다. 심정지에 준해서 치료해야 되고, 이럴 때는 빠른 전기 충격, 우리가 재세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동을 제거한다. 피브릴레이션을 제거한다고 해서 재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빨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환자 예후가 좋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 있고요. 그 외에 심부전이라든지 심근병증 등 심장 원인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V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분명히 심장의 문제 때문에 왔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재세동을 하고, 이건 병원에 있는 거고 AED가 있겠죠. 이 환자는 그래서 심실세동으로 AED를 통해서 ROSC가 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왜 왔을까? 제일 많은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서 바로 또 했습니다. 조영수를 했고요. 조영수를 했는데 심근경색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었어요. 혈관은 괜찮았어요. 막힌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은 정상 소견인데 그렇다면 심근경색은 아니면 다른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심장 초음파를 시행했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원래 여기 부분이 좌심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좌심실,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좌심실 벽이 원래는 이쪽 부분이랑 같은 두께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심실벽의 한 부분만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 병을 뭐라 그러냐면은 비유성 심근병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비유돼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질환은 이거는 일종의 유전성 심질환이고요. 이 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동맥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두꺼워져 있다 보니까 피가 나가는 대동맥으로 나가는 곳이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젊은 사람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자분이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이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혈류가 빨리 심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혈류의 방해가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심실세동이 와서 쓰러진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이 없던 분이. 당황스러우셨어요, 얼마나. 이거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이거를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심실세동이 왔잖아요. 그럼 심실세동이 왔으면은 그대로 나가시면 또 심실세동이 올 수 있을 텐데 이 제세동기를 자기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옆에서 누가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삽입형 제세동기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이제 기계를 피부 밑에 살짝 작은 기계를 삽입하고요. 이 줄이 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선과 기계가 자동으로 리듬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쇼크를 줘요. 그러니까 AED를 몸 안에 삽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년 몇 개월 뒤에 왔어요. 이상했다고. 이상한 경험을 했대.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쓰러질 것 같다가 심장에서 툭 해가지고 확 깼대요. 그게 그분이 심실세동이 온 거예요. 그때. 근데 기계에서 자동으로 파악을 하고 한 겁니다. 그분은 그게 없었으면은 또 쓰러지셨을 거예요. 아니면 또 운이 안 좋았으면은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이게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구급 대원 분께서 이걸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 종이 한 장의 가치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종이 한 장 뭐 한 10원, 20원 할인도 안 하는 종이 한 장인데 이거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계의 가격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 기계 값으로 100만 원을 내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장병에 대해서는 보험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것이 보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보험이 됐습니다. 심실세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험을 해줘서 이분은 100만 원에 이걸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은 10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없었다면 이분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기계를 심실세동이 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랐을 거고 그리고 심실세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를 2천만 원, 3천만 원 넣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환자분의 생명을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돈 이상, 2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돈으로는 할당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심전도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응급실이나 구급대에서 시행하는 심전도나 리듬은 병원에 전달해 주시면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거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돈으로도 환산하는 가치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 환자분들 이렇게 보시고 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고 사실은 저도 직업적으로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응급으로 오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치료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그게 사실은 굉장한 보람이고 그걸로 이제 좀 살고 있고 이 직업을 하는데 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 구조사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저희를 병원을 믿고 저희 병원으로 이제 환자분들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믿음에 보답해서 최선의 진료로 열심히 보답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3년 됐었고요. 사실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계도 들어왔으면서 더 열심히 할 테니 환자분들 믿고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